안녕하세요, 알스 배실장입니다. 이번 겨울엔 한국의 강추위를 피해 하노이에 왔는데요. 2인 부부 기준 하노이에서 한 달 살면 총 금액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성질 급한 한국인들을 위해 썸네일에 미리 박아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자, 그럼 세부 사항 확인하러 렛츠고! 아참, 본격적인 정산에 앞서 하노이 2월 한 달,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아 너무 춥고 습하고 저희 정확히 해를 이틀 봤어요. 날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소는 에어비앤비 통해 구했는데요. 10평 정도의 꽤나 청결하고 보안성 높은 숙소를 4주 66만원에 구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넓고 좋은 방을 한인 커뮤니티나 현지 부동산 통해 구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도착해서 며칠은 따로 호텔에 묵어야 하고 100% 좋은 방을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에어비앤비로 구했습니다. 어차피 주마다 할인을 해주고 4주 이상 체류하면 할인율이 정말 높아집니다. 그리고 방의 사진과 실제 컨디션이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그때 에어비앤비가 해결해 준 경험이 있었어요. 어쨌든 수수료가 비싸긴 하지만 고맙습니다, B&B. 저희가 있는 숙소는 관광 중심과는 꽤나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교통의 요지라서 이동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하노이는 생각보다 대중교통이 꽤 잘 되어 있었고 요금도 매우 저렴했습니다. 저희 숙소는 하노이 지하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상철의 시작인 갓린역 바로 앞에 있었고요. 여길 중심으로 북쪽 번화가로는 버스로 현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남쪽으로는 전철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그랩 타면 되긴 하는데 대중교통이 너무 저렴하고 잘 되어 있어서 공항에서 시내를 이동하거나 술 많이 먹어서 좀 힘들 때만 그랩 이용했습니다. 아참, 공항에서 시내까지의 그랩 비용은 35만 동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평균가, 이보다 더 부르면은 바이짜이젠. 버스나 지하철 요금은 기본 10,000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스는 크게 3가지 있던데 시내버스, 전기 시내버스, 미니밴 버스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버스고요. 요금 10,000동에 거리에 따른 추가금은 없었습니다. 전기 시내버스는 베트남의 유명한 빈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무슨 버스가 우리나라 광역버스보다도 시설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요금 10,000동. 우리나라 민자회사나 건머회들 공공재로 장난치는 것 따윈 없습니다. 공산당에서 10,000동으로 까라고 하면 까는 듯한 느낌. 이 미니밴 버스가 좀 골 때리는데 저는 당연히 서울 마을버스 생각하고 요금 더 저렴할 줄 알았는데 12,000동 띠용. 생각해보면 이 버스들이 작아서 올드쿼터 내부로 빠르고 깊게 침투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146번 미니버스 타면 갈만한 곳은 다 갑니다. 알짜배기 노선이라 좀 더 가격을 받는 느낌? 그래봤자 일반 시내버스와 100원 차이라는 거. 아참, 모든 버스에 기사 외에 따로 검표원 한 분이 상시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현금 내고 티켓 끊으면 됩니다. 전철은 거리마다 요금을 달리 받는데 10,000동 또는 11,000동 티켓 끊은 적도 있었고요. 6정거장 갔을 때 12,000동도 지불해봤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내가 미리 도착할 곳을 찍으면 거리 계산해서 요금 결제하게 합니다. 전철은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우 깔끔합니다. 우리나라 1호선보다 훨씬 좋아요. 아쉬운 건 여기 지하철 빌런이 없어서 직관 기회는 없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지상철이니까 올드타운을 벗어난 진짜 하노이의 일상과 사람들을 볼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지출한 대중교통 비용은 그랩까지 합쳐서 80만 동 정도 지출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식비입니다. 사실 여기서 외식한다고 부담되는 물가는 아닌데요. 그래도 삼시세끼 다 밖에서 먹으면 거지새끼 됩니다, 여러분. 다행히 저희는 외식을 즐기지 않아서요. 바깥 양반이 요리를 잘하고 즐겨합니다. 헤헤, 고마워. 세어보니까 일주일에 딱 2번씩만 외식을 했네요. 그 외식비는 이따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요. 여기는 각 골목이 아침마다 로컬 시장으로 변하는데 품목도 다양하고 정말 저렴합니다. 대충 물가 말씀드리면은 달걀 10개 1,400원, 두부 100g 200원, 생삼겹살은 100g에 800원 정도.
채소는 뭐 이것저것 합쳐서 사니까 가격도 모르겠는데 그냥 존나 싸요. 예.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하루 3만 동꼴로 시장을 봤고요. 반미를 사다가 직접 요리해서 1일 1식 했는데 이 반미는 하노이 시내가 모두 정찰제인 것 같아요. 한 개 5,000동, 2명이서 매일 10,000동씩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가던 빵집인데요. 소위 B2B를 하는지 오토바이를 끌고 와서 30개에서 50개씩 구매해가는 현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장본 거 하루 3만 동 곱하기 30일은 90만 동, 반미 5,000동 2개씩 30일 곱하면 30만 동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커버가 안 되는 공산품들은 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자주 애용한 마트는 윈마트, 후지마트 이렇게 두 곳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마트 이용 비용은 397만 동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식사를 해먹은 비용은 총 520만 동 정도를 지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2번꼴로 외식을 했더라고요. 맛집 3개 정도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별로 쌀국수를 좋아하지 않아서 좀 다른 것들을 언급하도록 할게요. 여긴 길거리 노상에서 해산물을 파는 포차인데요. 주력 음식이 랍스터입니다. 사실 정확히는 크레이피쉬라는 집게발이 없는 품종인데 베트남에서 양식이 잘 된다고 뭐 다큐에 나오더라고요. 랍스터는 2명이서 55만 동 정도면 괜찮게 맛볼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드셔보시길 권하는 것은 갈릭버터로 간을 한 맛조개와 오징어입니다. 홍철영도 무도에서 맨눈으로 찾아내던 그 조개 맞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와, 맛있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맥주도 좋지만 하노이 보드카와 함께 더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끔 베트남 길거리 간식을 보면 얇은 전병에 새우를 말아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반새우입니다. 관광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은 외국인들이라고는 볼 수 없는 현지 맛집인데 진짜 미쳤습니다. 꼭 가서 먹어보시길. 길거리 반새우에는 새우가 들어갈까 말까인데 여긴 돼지고기에 새우까지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긴 맥주가 단돈 15,000동. 아니 마트에서도 맥주가 11,000동인데 이거 진짜 아니야. 일단 가시면 인당으로 콤보를 주문하시고 부족하면 반새우를 더 주문하시면 됩니다. 채소는 무한 리필, 우왕크 굿크 대망의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양식으로 먹는 가물치 요리집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서 2명에서 5인분 먹고 왔습니다. 미슐랭에도 선정된 집이네요. 하지만 가격은 생각보다 꽤나 저렴합니다. 5인분에 맥주 2병 하노이 보드카까지 들이켰는데 딱 100만 동. 나 같은 한국 서민이 가도 부담 없는 가격. 여기는 웨이팅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끼니 때보다 좀 이른 시간에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어두워지면 야외 조명도 예쁘고 분위기도 좋네요. 시간 많으신 분들은 웨이팅해서라도 밤에 야외 식사 보고. 언급한 곳 말고도 요즘 살짝 위태한 백종원 아저씨 추천집도 많이 들려봤습니다. 쌀국수집, 베트남식 내장 요리집, 거위 국수집 등등 제가 갔던 집 다 맛있었어요. 베트남 음식은 한국 사람들한테 거의 호일 듯 하네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지출한 외식 비용은 370만 동 정도인데 원화로 하면은 20만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홍대에서 하루 불금만 보내도 20만원 될 텐데 참으로 행복하네요. 저희가 아무리 외식을 적게 했더라도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카페입니다. 베트남이 세계 2위 커피 산지라는 말만 들었지 직접 체감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막상 하노이에 와보니 카페 수가 아무튼 하노이에 맛 좋은 카페가 많아서 정말 매일 갔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보통 비싸봐야 4에서 5만 동 수준이기 때문에 스벅보다 훌륭한 커피를 반값에 마신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카페도 몇 개를 추천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베트남에 가셨으면 핀이란 기구로 내린 댄을 드셔보셔야 하는데요. 베트남어로 댄이 그냥 블랙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특색 있고 맛있는 집 많은데 일단은 그냥 하이랜드에서 댄을 드셔보시고 내 취향의 기준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랜드 원두는 후가공을 할 때 단 풍미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중독되어 버려서 저희는 심지어 50만 동 이상 충전하면 5%를 추가 적립해주는 카드도 구매했어요. 베트남 유명 프랜차이즈는 콩카페, 페라, 차 음료로 유명한 풍롱 등 다 가봤지만 대중성으로 치면은 댄은 확실히 하이랜드가 맛있습니다. 왜 스벅이 여기서 힘을 못 쓰는지 이유를 알겠다?
힙한 분위기로 치면 딥시를 추천드립니다. 작업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고 현지 대학생들도 조별과제 같은 걸 하더라고요. 분위기만 생각하면 더 좋은 곳도 많지만 카페의 본질인 커피 맛도 중요하기에 여기는 에스프레소로 내린 커피들도 맛있고 베트남 전통 방식의 덴 또한 훌륭합니다. 하노이에 3개의 매장이 있었는데 2곳 가봤습니다. 진짜 여기는 커피가 너무 맛있습니다. 검은 새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그래픽 모티브로 사용하는데요. 매우 세련됐고 작업하기도 좋고 외국인들도 커피 마시러 많이 방문합니다. 에스프레소나 프렌치 프레소 같은 다양한 추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 다만 가격이 좀 비싼 것이 사실 비싸다고 해도 한국 스벅값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도전 고고. 그 외에 커피 맛에 올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몇 개 더 추천드리자면 사악한 가격이지만 맛돌이인 올데이 커피, 인테리어 따윈 개나 줘라 하지만 커피에 미친 바리스타가 있는 더 베리필드, 좋은 원두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에시드 8 정도를 추가로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극히 개취인데요. 베트남 연유 커피 최고의 맛은 하이랜드 55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지점인데 구글 지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 근처에 있어요. 어쨌든 하노이에 있는 하이랜드 지점 10개 넘게 가봤는데 지점마다 맛이 다 달랐는데 여기 55 지점이 최고였습니다. 저희는 정말 베트남 커피가 마음에 들어서 아까 언급드린 핀이라는 기구를 사오기까지 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느리고 저렴하게 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하이랜드를 추억하려고 85,000동짜리 좀 비싼 것을 샀지만 대형 마트 가면은 2,000원 수준의 저렴한 것들도 판매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가 한 달 동안 카페에서 지출한 금액은 하루 10만 동, 매일 갔으니까 한 달 300만 동 정도 지출했다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추가할 사항들이 남아 있었네요. 가장 중요한 통신비. 저희는 관광이 주가 아니고 한 달 살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외국이더라도 데이터 사용량이 5기가를 넘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저희는 심카드를 사지 않고 편리한 eSIM을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한 달 5기가 11,300원이었고 2명이 22,600원 지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옷들 지금 뒷면 보세요. 아마 대부분 메이드 인 비엔남 써 있을 겁니다. 스파 브랜드나 유명 스포츠 의류 브랜드 대부분이 요즘은 이곳에서 생산합니다. 따라서 이곳의 옷 품질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짝퉁 시장도 매우 발달. 의류를 구매하러 동수원 시장을 가실 텐데요. 동수원 아닙니다. 사실 거기는 B2B 전문 매장이라 소량만 사는 관광객들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퉁쾅 시장이라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판매하는 속옷 제품들이 유니클로 뺨 따고 후려칠 정도로 훌륭합니다. 어차피 유니클로도 메이드 인 비엔남이거든요. 여자 속옷은 장당 2만 동, 남자 속옷은 3만 5천 동 수준. 저희는 테스트 겸 한 장만 샀다가 나중에 다시 가서 여러 벌 샀다라기보다는 거의 뭐 떼왔습니다. 속옷에 이것저것 추가해서 50만 정도 지출하고 왔네요. 아내와 저는 미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간 곳에서 처음으로 헬스장을 등록해 봤는데요. 하노이 사람들 별로 운동 안 한다고 들었는데 헬스장은 꽤나 많더라고요. 저희는 숙소 근처에 있는 MC 피트니스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기구도 꽤 좋고 엄청 넓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더 좋고 인당 45만 동인데 2명 등록했고요. 캐비넷은 10만 동이었는데 부부가 하나만 쓰면 되니까 깔끔하게 100만 동 지불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직 더 언급할 것들이 좀 더 있는데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AS 개념으로 디테일한 정보들 따로 다루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5년 2월 하노이에서 소비한 금액은 약 160만 원입니다. 사실 2인 부부가 하노이에서 소비한 금액치곤 적지 않은 금액 같은데요. 저희는 엄청 아껴 쓰자 보다는 적당히 즐기자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160만 원 정도 쓴 건 매우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여튼 하노이에서 한 달 살기 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라며 저희는 또 다른 도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